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심의 뜻이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임 건의가 정치 공세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 세대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규제 시스템 필요성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담은 권리장전도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선진국 수준의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이 현행 일괄 140만 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도 늘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짐에 따른 결정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부산 온천천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던 여성은 소방관이 하천 진입을 시도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체포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에 다시 올라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95명이 표결에 참여해 14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 148표보다 한 표 더 많았습니다.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을 포기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범죄를 소명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서 피의 사실 공표를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 사이 설전이 벌어졌고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이게 지금 싸움하자는 게 뭐예요? 여당 의원들이 한 장관 엄호에 힘을 보태며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한 장관의 제안 설명이 중단되고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법무장관이 최대한 요약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이 바로 법무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표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등 당 내부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심의 뜻이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손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 지도부의 거듭된 부결 호소에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강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사무총장과 그 아래 정무직 당직자들도 가결 사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강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통합형 리더십으로 평가받으며 결선 투표 없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던 박 원내대표는 1년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취임 넉 달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는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정기국회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일정을 고려해 조만간 당원 당규에 따라 치르기로 했습니다. 당 최고위원들은 체포안 가결 책임을 통감하지만 당 수습과 안정을 위해 일단 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징계 방침은 밝히지 않아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극심한 내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명계가 당권 장악을 위해 체포안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친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놓고 말 바꾸기를 해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비명계가 맞서면서 격론이 벌어진 겁니다. 체포안 가결 직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회의장 밖으로 자주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특히 친명계는 표 단속을 하지 못한 책임을 원내 지도부에 돌린 반면 비명계는 당 지도부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며 거친 표현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 단식을 벌였다고 거듭 강조하며 체포안 가결은 민심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격해지며 전국은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펼쳐질 경우 내용이 극에 달하며 결국 당이 쪼개지는 분당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이 조만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국회에서 가결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송부받았습니다. 법원은 영장 전담 재판부 배당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곧 신문 날짜를 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전담 판사 3명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에 담당 법관이 신문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대표의 경우 유창훈 부장판사가 신문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 일정은 이르면 다음 주 초가 될 수 있지만 이 대표가 단식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추석 연휴 이후로 신문기일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임 건의가 정치 공세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 야당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보입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국회의 해임 건의는 3차례 이뤄졌는데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해 예상된 결과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안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용이자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는데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가결을 내심 기대했지만 실제 가결되고 보니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은 만큼 여론과 상황을 지켜보며 셈법을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뇌관이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앞으로 국회에서 거세게 휘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 세대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규제 시스템 필요성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담은 권리장전도 제시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뉴욕 구상을 발표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 뉴욕대에서 이번엔 가짜뉴스 화두를 던졌습니다. 가짜뉴스가 인공지능 AI와 디지털을 타고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데 이건 자유민주주의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디지털을 쓰는 게 개인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 공유, 공표되고 적정한 규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이다,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비판한 적이 있는데 맥이 닿아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사용을 기본권 개념으로 접근하며 자유를 확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이 인류 전체의 삶을 윤택하게 하도록 경쟁 기회도 그 보상도 공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 5가지를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대, 소르본대, 최근 G20 정상회의와 UN 총회까지 국제무대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1년 만에 그 완결판이 나온 셈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갈 미래 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관련 규범이 생기고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도 목소리를 낼 걸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곧 경제 격차라고 언급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을 향해 대러시아 규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U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연설문에 따르면 미셸 상임의장은 미국 뉴욕에서 우크라이나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힘있고 책임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의 범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특별히 존중하는 중국 정부 대표단을 향해 말하고 싶다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경고했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동방경제포럼과 북러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행사를 치러온 러시아가 한 달여 만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내 러시아 주요 군사 거점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황부영 기자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잠든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공습 사이렌이 울립니다. 러시아 폭격기에서 발사된 순항 미사일이 아파트와 대학 기숙사, 음료수 공장 등 도심 곳곳을 닥치는 대로 파괴했습니다. 9살 소녀를 포함해 7명이 다쳤습니다. Червоне в вікні, вікна немає. І я вся в стеклі лежу. І все. Чую, кричать, плачуть, і я бігом на вулицю. Котика не знайшла, це тільки знайшла, сходила. 외국인 용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부 체르카시의 한 호텔은 폭격을 맞아 건물 일부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남부 헤르손에서는 업체 숙소 등이 공격을 받아
잠자고 있던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공습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친 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를 노렸습니다. 드론 훈련장이 있고 전투기가 배치된 서부 사키 공군 기지를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한 겁니다. 크림반도 주요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은 지난주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남부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의 미사일을 명중시켰고 사키 인근 에브파토리아 방공 시스템에도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І наші військово-морські сили, я дякую вам за цей сьогоднішній тріумф. Знищено систему ППО окупантів на землі нашого Криму. 자국산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 폴란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양국 회담을 열어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동맹인 폴란드가 더 이상 무기 지원을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고 나서자 다급해진 우크라이나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입니다. 휴대전화 지우라고 한 정황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그 대만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 하세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차량 10여 대를 부수고 경찰의 실탄 발사 끝에 붙잡힌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8살 남성 A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부산 온천천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던 여성은 소방관이 하천 진입을 시도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는데 근처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온천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50대 여성 A씨의 가족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방관이 실종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너편에 사니까 이쪽을 통로를 걸어와서 통상적으로 자전거도 타고 이걸 하는데 저기를 왜 간 건지 기둥을 붙잡고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A씨는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준비하는 사이 급류에 휘말려 사라졌습니다. 119가 현장에 도착한 지 불과 9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공간이 한 6, 7m 높이가 되는데 그걸 바로 출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로프를 메고 구조 출동하는 과정에서 요구조 안타깝게 떠밀리는 상황입니다. A씨가 구조를 기다리던 기둥은 하천 건너편입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징검다리로 하천을 다시 건너와 경사로로 가야 하는데 물이 불어나 건너오지 못한 채 고립된 거로 추정됩니다. 가장 가까운 진입로도 15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A씨가 급류에 휩쓸린 장소입니다. 사고 당시 하천 수위는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자 사고 당일 오후 5시 반부터 출입이 통제가 된 상태였는데 A씨가 들어간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에는 소방과 경찰, 해경과 지자체 공무원 등 390명이 동원됐습니다. 수색당국은 A씨가 온천천을 벗어나 수영강을 거쳐 바다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트와 헬기도 투입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경찰이 앞으로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지만 경찰은 선진국 수준의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회 주최 측이 폭력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를 포함해 경찰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집회 시위 대응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30건.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쌍용차 사건을 제외하고 경찰의 청구액 가운데 실제로 인용된 배상액은 20%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경찰 개혁위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에 신중할 것을 권고한 뒤론 소송 제기가 없었는데 최근 기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집회 시위 때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경찰관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기물파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데다가 선진국 수준의 평화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경찰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청 앞에서는 경찰이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려고 한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집회 자유를 행사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돈 내고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경찰 스스로가 자기의 사명감을 버리고 민중의 몽둥이가 되겠다. 공적 권력으로서의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또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남발하며 고통을 안겨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년 전 의정부의 같은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2년 전 의정부에서도 같은 학교 교사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 교육청은 한 달 넘게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 교권보호위원회도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함께 심의했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 고 이영승 교사는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학생은 학교 안전공제로부터 2차례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끈질기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매달 50만 원씩 모두 8차례 치료비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당국은 학부모의 이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역시 극단 선택을 한 고 김은지 교사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해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에 대해서는 어제부로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 하고 의정부 경찰서에 공식 의뢰하였습니다. 또 지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장과 교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교육청에서 파악한 사안을 토대로 학교와 학부모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교원지휘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교권사법에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근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교권 침해를 학생생활교육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원단체가 교권보호 4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어제 매주 거리로 나와 교권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이라며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정부 여당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거라면서 아동학대법 개정과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 노리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또다시 기승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힘을 모아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는데요. 전화사기에 낚이지 않으려면 알아둬야 할 3가지를 엄윤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0대 어르신이 허겁지겁 은행 영업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급하게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통장 1개를 건넵니다. 목이 타는지 연거푸 물을 마시더니 손은 만지작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시 어르신은 1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을 꺼내며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상함을 직감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말려봤지만 소용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어르신은 누군가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금 사용이 늘어난 틈을 타 이 같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은행권도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500만 원 이상 현금 출금 요청하실 경우에 영업점 직원분들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통해서 자금 출처와 용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심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이 즉각 출동해서 사후 조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의심하는 겁니다. 가족이 납치됐다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지인을 통해 서둘러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뜬금없이 걸려온 금융사 ARS 전화가 본인 인증을 이유로 계좌와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그냥 끊으셔야 합니다. 은행원이라며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고 SNS로 본인 신분증을 전송한다면 금융 사기 확률은 100%입니다. 3고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금융당국도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금액이 현행 일괄 140만 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다둥이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쌍둥이와 새쌍둥이 관계없이 일괄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인해 다태아 임산부가 충분히 산전 진찰을 받고 안전하게 출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수도권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한두 달 시차를 두고 후행하며 경기와 인천의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0.1% 올라 1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도 0.12%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서울의 상승폭 축소에도 경기와 인천이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우면서 수도권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오른 0.1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급증하던 전기차 판매가 올해 들어 주춤하며 하이브리드 차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자 정부가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해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 등록한 전기 승용차는 67,6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가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하이브리드 차는 같은 기간 19만 8천 대가 등록해 40% 이상 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처럼 보였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하이브리드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차값 때문에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전 에너지 비용 올라가죠.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가 모이는 가성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기가 하이브리드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중대형은 100만 원, 소형은 200만 원이 줄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신형 코나의 가솔린 모델은 3,120만 원, 하이브리드 3,495만 원, 전기차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843만 원을 제해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750만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려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조금만 늘린다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긴 어렵다며 주거지역 근처의 급속 충전기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체포 동의안 가결 요건은 본회의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과반인 148명이었는데 실제 찬성표는 가결 정족수보다 한 표가 더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과 야권 성향 의원들 가운데 적어도 39명은 부결이 아닌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을 이어가면서 동정 여론이 일었지만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호소한 게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149명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가결을 주장한 의원 120명이 모두 찬성했다는 전제 아래 추가로 29명이 체포안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까지 더하면 민주당이나 야권 성향 의원들 가운데 최소 39명은 부결 투표를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대장동 위례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규모는 비슷했습니다. 찬성이 한 표 많았지만 가결 정족수에 10표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기권과 무효표가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당을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또 계획으로 삼을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검찰에 대한 공분과 장기간 단식 중인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일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도 읽혔는데 표결을 앞두고 병상에서 이 대표가 글을 올린 이후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던 이 대표가 직접 부결을 호소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권이나 무효 표결을 고민하던 의원들이 가결로 돌아섰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무더기 이탈표로 당내 민심 이반만 도드라지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사실상 불신임받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데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사퇴하기로 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와 관련해선 추석 등 여러 일정을 고려해 당원 당규에 따라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첫 구속영장이 국회 문턱에서 막혔던 지난 2월과 달리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해 가겠다.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 대표를 구속심사대에 올리기까지 누적된 정치수사 비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영장심사가 열리기까지 이 대표의 구속 근거를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확보한 진술과 물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되는 건 물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는 논리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백현동 의혹 관련 진술을 회유한 전력이 있다며 반복될 가능성을 적시했습니다. 나아가 제1야당 수장인 이 대표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사건 관계자들이 이미 존재한다며 위해 우려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 통지서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에 도착하면서 조만간 영장 실질 심사 날짜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멀게는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20일 넘게 이어지는 이 대표의 극한 단식 상황이 영장 심사 일정과 신문 형식, 법원의 최종적인 구속 여부 판단에 이르기까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 만큼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안 가결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도 없고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이슈를 연계해 다른 이슈를 끌어들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들은 양당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앞으로 입장을 잘 정리하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드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세대 삶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가짜뉴스에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위험 정보는 즉각 공유,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사용을 기본권 개념으로 접근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인류 후생 증진을 위해 경쟁 기회와 보상도 공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환경의 자유와 권리 보장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 5가지를 묶어 디지털 권리장전이란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라도 아이를 낳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출생이 어떻든 아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후보자가 설립하고 운영을 해온 위키트리 기사를 보면 여성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2012년 김행 후보자는 자신이 세운 위키트리에서 낙태 관련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김 후보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아이를 낳아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는데 우리는 그런 관용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따돌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서 코피노들도 그 마을에서 성장할 때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그 마을의 일원으로 그냥 커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상황을 가정한 발언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뭐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저는 어떻게 쓰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 성폭행을 당해도 아이를 낳으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점은 아이를 낳았을 때로 이런 위기 임산부나 위기 출생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전에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른 대담에서는 양성평등 사회의 필요성과 함께 여성 권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성을 조신함이나 출산 경험 등에 묶는 차별적 시각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러면서도 위키트리 운영 시절 자신의 바이라인으로 여성은 예뻐야 한다거나 여자는 돈과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거리라는 등 여성 차별적 글을 올려 조회수를 높이려 한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장관 후보로서의 일정에 위키트리 법인차를 이용하거나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그림 7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의료장비 검진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원이 의사 처방 없이 몰래 가족과 지인을 검사해주고 의약품에도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는데 병원에선 1년 반 넘게 모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람 몸속의 뼈와 장기를 촬영해 질병 유무를 진단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 장비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 검진센터에서 방사선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몰래 CT 검사를 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몰래 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지인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주말이나 휴일처럼 검진센터가 쉬는 날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장비를 다루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로 진료나 검사를 하도록 규정해 놓은 의료기사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의약품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도 진행됐지만 병원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려면 혈관 주사를 놔야 하는데 다른 검사가 있다고 간호사를 속여 주사를 놓게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병원 측은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영제를 보관실에서 검진센터로 가져갈 때는 장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의 폐기 여부는 병원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기간은 해외이고 중요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나 이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에 미비가 있었는지 재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확인된 방사선사의 부정 의료 행위는 10차례 정도. 세종시는 병원 측의 관리 소홀로 의료시설이 마음대로 사용됐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사안이라며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퇴근길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통근버스를 들이받아 23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에선 만취 운전자가 차량 2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선 버스 뒷부분이 망가져 있습니다. 25톤 화물차는 앞유리가 깨졌고 다른 차들의 뒷부분도 파손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청주 오창읍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40대 남성의 화물차가 앞서가던 통근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버스는 옆 차선을 침범하면서 앞서가던 다른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기사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2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1시간 동안 도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로의 비스듬히선 경차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고 비상등을 켠 승용차 뒷부분도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가정동 도로에서 5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경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주행 중이던 택시를 차례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경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불이 난 차량 엔진룸에 소방관이 물을 뿌립니다. 차량은 전체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저녁 대전 봉산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여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차량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은 어제 선수촌 입촌식을 치렀습니다. 오랜만에 국제무대에 복귀하는 북한 선수들은 오늘 입촌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김상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더위를 잠시 식혀주는 가을빛 속에 우리 선수단이 비옷을 입고 선수촌 국기광장에 들어섭니다. 시리아와 요르단, 예멘과 함께한 입촌식에는 여자 기계체조와 탁구 대표팀 등 선수 임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더 떨리고 이제 시작이구나. 정말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거 꼭 지켜야 되겠구나. 선수들도 태극기가 개양되고 이국 땅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각오가 새로워집니다. 단체 3등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열심히 훈련해온 만큼 기량을 발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수단 중 두 번째로 어린 12살 초등학생 국가대표 문강호 군도 선수단 맨 앞에서 낯선 경험을 즐겼습니다. 처음 선수촌 와봤는데 시설도 좋고 그래도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아요. 스케이트보드 종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18개 종목에 18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북한 선수들도 선수촌 곳곳에서 목격됐지만 일부 종목 단일팀을 구성했던 5년 전과는 달리 한국 취재진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하는 북한은 우리보다 하루 뒤에 입촌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컨디션 조절과 현지 적응에 들어간 선수단은 이제 결전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YTN 김상익입니다.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이 부상 중인 키움 이정호와 NC의 구창모를 빼고 삼성의 김성윤과 NC의 김영규를 선발했습니다. 지난 7월 발목을 다쳐 시즌을 마감한 이정호와 달리 6월 왼팔 부상 이후 재활에 힘써온 구창모는 최근 퓨처스리그에 등판해 아시안게임 출전 의지를 불태웠지만 류중일 대표팀 감독과 조계현 KBO 전력강화위원장은 구창모의 구위가 완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삼성의 외야수 김성윤은 올 시즌 3할 타율과 빼어난 수비로 팀의 중심 선수로 성장했고 NC의 김영규는 59경기에서 21홀드를 기록하며 팀 불펜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5.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아 제법 쌀쌀한데요. 하지만 한낮 기온은 26도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8도, 창원은 19.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6도, 대전과 대구도 26도, 광주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